시민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방송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 제목에다가 김남국 숨 쉰 채,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숨 쉰 채 발견되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좀 많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신규 여러분. 그래서 제 제목을 바꿨어요. 김남국 살아있다로. 네. 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뭔가를 낚시질을 하려고 뭔가를 좀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다 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무리를 빚어서 너무나도 죄송해요. 네, 저는 그냥 당연히 숨 쉰 채라고 읽으실 줄 알았었는데 그게 뭔가 좀 좀 제가 오해를 낳게 만들었다면, 제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핸드폰까지 하고 있어요. 핸드폰까지. 지금 김남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 8일째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9일째예요. 이게 사실 언론들이 잠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적.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근데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김남국의 구속 사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 그동안 뭐 했는지 김남국 스스로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통해서 김남국의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빨리 나와라.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남국이 시청자 여러분 살아있답니다. 네, 숨 쉰 채 발견이 됐대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관련 게시판에 김남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꾹 눌렀다라는 겁니다. 두문불출했던 김남국이 저기 좌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우리 기자분들에게 딱 걸린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냐? 네, 대단하다 진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남국의 접속 이력에 걸린 겁니다. 김남국이 실제 아이디가 꾹 변호사래요. 꾹 변호사. 그런데 최종 접속일이 2023년 5월 23일 오후 14시 10분 05초예요. 23일 언제입니까, 신규 여러분?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오후 2시 10분에 좌파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요, 좋아요 누르고 갔대요. 좋아요. 야, 김남국이 태연하게 인터넷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남국이 생존 신고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솔직히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서 걱정을 했는데 김남국 살아있다. 김남국 숨 쉰 채 발견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이렇게 좌파 커뮤니티를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지난 21일 오후 11시 11분, 그러니까 밤에도 들어간 거예요. 21일. 자, 또 언제 있느냐? 22일 오전 8시 15분.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오후 2시 10분.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김남국이 좌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후 11시 11분. 밤 늦게 아닙니까? 오전 8시 15분. 아침 일찍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오후 2시 10분. 점심 먹고 나서. 네. 김남국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좌파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남국이 왜 저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좌파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정신 승리를 위해서. 네, 뭐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 김남국 코인과 관련된 각종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김남국이 도망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이러니까 김남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이 좌파 커뮤니티 안에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신 승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겠어요? 이런 거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 네,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개딸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신규 여러분. 김남국 비판 청년 정치인에게 문자 폭탄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와,
단톡방에다 부른대, 신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그리고 집단 괴롭힘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학교 폭력 아닙니까, 신 여러분? 네? 이거 저 뉴스에서 학교 폭력할 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단톡방에 불러다가 집단으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개딸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무섭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글을 달고 있는 이 좌파 커뮤니티에 김남국이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지금 좋아요 공감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신규 여러분. 자, 김남국은 지금 저럴 때가 아닙니다. 김남국은 뭐를 들여다봐야 되냐? 실제 민심을 들여다봐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2030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네? 진짜 여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20대에서 19.9%, 30대에서 8.5%가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은 이 진실을,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좌파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자,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신규 여러분? 이재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이랑.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개딸들을 앞세워 방탄조끼 입어보려는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검찰이 도끼를 품었어요. 어제 실제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자산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무엇보다 김남국 코인과 관련돼서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충실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검찰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증권으로 보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코인이 아직까지 우리 법에 굉장히 미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잘 안 된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놀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코인이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 무엇보다 김남국이 지금 이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런데 아직 자본시장법 안에는 가상자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코인과 관련돼서는 이거를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증권으로 보고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김남국은 혐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범죄 수익 음립, 조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두 번째, 뇌물, 심지어 뭐까지 되는 겁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까지도 지금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김남국의 범죄 혐의가 지금까지 검찰이 드러낸 것만 5가지다. 네? 5가지다. 김남국 이대로 가면은 살아서 못 나온다. 와. 야, 이제 이재명 따라가려고요? 네? 범죄 혐의 누가 이기나 대회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더 많은지, 김남국이 더 많은지 대회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지금 좌파 커뮤니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를 때가 아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가지고 본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뭡니까?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김남국이 큰일 났다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또 이런 겁니다. 김남국이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 김남국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회에 출근을 안 해요.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남국이 과거에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김남국이. 보시는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 김남국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다음 달 세비 1회에 10% 삭감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삭감한다. 이런 법안을 김남국이 실체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남국이. 자, 그러면 김남국한테 물어볼게요. 김남국은 월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김남국 월급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미 법사위 빠졌는데 국회 회의를 한두 번 빠진 게 아닙니다. 당장 며칠 뒤면요, 국회 본회의도 시작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김남국이 안 온다? 그러면 김남국 말처럼 김남국 돈 주면 안 되겠네. 월급 주면 안 되겠네.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자, 무엇보다 김남국이 일을 해야 되는 국회 상임위 가서 뭐 했습니까? 코인 투자하다 걸렸잖아요. 그게 몇 번입니까? 네? 이만큼이나 있어, 이만큼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몇 회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낸 것만. 무려 74차례입니다. 74차례. 그 금액만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그 금액만 되더라도 무려 7,400만 원 가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남국의 주장대로라면, 김남국이 낸 법안에 따르면 김남국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돈 받지 말아야지. 월급 받지 말아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빨리 월급 내놔라. 김남국에 지급된 월급 빨리 뱉어놔라. 그래야지만 김남국이 내놓은 이 법안에 따라서 뭡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 이 좌파들의 위선 뻔뻔함이 김남국의 법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방송에서. 자, 오후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언론에 띄워달라. 수면 위로 올려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김남국의 이 코인 게이트가 대선 자금, 뭡니까? 대선 자금을 넘어서 지금 지방선거 자금 세탁까지도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남국이 대선 때 2,500만 원 이상을 쪼개기 인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대선 때기 때문에 이 2억 5천만 원 이거 자금 뭡니까? 대선 자금 아니냐?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되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김남국이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한 게 무려 4개월 동안이라는 거예요. 무려 48번.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라는 거예요.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쪼개기 이체를 해왔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5월 29일까지. 그런데 5월 29일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규 여러분? 6일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6일 지방선거에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선거 자금과 더 연관성이 짙어지는 것이고 지금 김남국의 이 코인 게이트는 대선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자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김남국 돈 맞냐? 이거 진짜 김남국 혼자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코인한 거 맞냐?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수사팀을 2배까지 증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김남국은 빨리 와요.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김남국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대선 자금 지방선거까지 연결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물을 검찰이 촘촘히 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물이 촘촘히 짜여지고 있는 게 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도 있느냐? 바로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검찰이 돈봉투 게이트 윤관석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어제 청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검찰은 어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이죠. 25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방안을 조율했었습니다. 즉 원래는 한동훈 장관이 내일 등장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국회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청구하기보다는 혐의를 좀 더 보강한 뒤
이번 주 후반쯤 구속영장을 청구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더 촘촘히 짜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에 따라 한동훈 장관이 오는 30일 국회에 출석하여 체포동의안을 읽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윤관석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윤관석의 체포동의안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녹취록 때문입니다. 녹취록.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노웅래 체포동의안 읽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뭐를 말했습니까? 돈봉투 부스럭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녹취록 안에 소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녹취록이 몇 개라는 거예요. 무려 3만 개라는 겁니다. 3만 개. 네. 이 3만 개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 체포 동의안에 이 녹취록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쩌면 돈봉투 부스럭보다 더 화제가 될 만한, 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그 체포 동의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뭐겠습니까? 지금 윤관석 무소속 아닙니까? 탈당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을 읽은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윤관석에 대해서 방탄을 칠지 않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뭐 하는 겁니까?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한동훈 장관 바쁠 것 같아, 신규 여러분. 한동훈 장관. 예, 한동훈 장관의 시간이 도래했다. 한동훈 장관이 또 등장해서 한번 쭉 읽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또 호다닥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한동훈 장관의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돈봉투를 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봉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줄 소환이 예고가 돼 있고 그게 무려 10명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친명계가 5명. 네, 과연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이 방탄조끼 입혀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방탄조끼를 이재명한테 넘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송영길이죠, 송영길. 자, 보시면 송영길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돈봉투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했던 게 송영길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 송영길 알고 있다. 그래서 윤관석과 공모 혐의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돈봉투 게이트, 이 돈봉투 전달 과정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송영길은 배지가 없습니다. 다른 돈봉투 게이트 연루 의원들과 달리 송영길은 배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다이렉트로 법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뭐 하는 겁니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그물을 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돈봉투, 녹취록에 나왔던 스폰서, 사업가 김씨.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전당대회 열흘 전에 캠프를 찾아가서 송영길 보좌관에게 5천만 원 줬다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가 김씨가 알고 보니까 와, 송영길 캠프 직책까지 맡았다라는 겁니다. 송영길 캠프 직책. 네, 그래서 활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명단입니다, 친구 여러분. 실제 송영길 캠프 뭡니까? 전국 조직 명단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정근이랑 같이 네, 서울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 이 사람이 지금 돈봉투 게이트에 돈을 만들어줬다는 사업가 김씨예요, 친구 여러분. 사업가 김씨.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송영길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까지 했는데 이걸 송영길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 아니, 다른 직책도 아니고 본부장인데? 네, 본부장인데? 이걸 송영길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검찰이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탄조끼를 이재명에게 넘겨준 송영길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과연 송영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진실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끌어올려질 때마다 민주당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적하고 있는 김남국, 언제까지 잠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타나서 진실을 얘기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송영길, 언제까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론은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방탄 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